아까 우리 그 용인의 대표적인 뭐 관광지 얘기하면서 그 한국민속촌 얘기 나왔었잖아요. 교수님, 네. 민속촌이 공기업이 아니라면서요? 사기업이더라고요. 그래,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뭐 저는 뭐 사극 찍고 뭐 또 그리고 이제 뭔가 이름이 그렇잖아요. 한국민속촌. 당연히 그래서 공기업이죠. 당연히 저는 이제 공적 기능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기업이더라고요. 여튼간에 여긴 좀 어때요?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찾아볼 수가 없었군요. 보통 공기업들은 데이터가 다 나와서 공개가 되죠. 몇 명들이 방문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네. 이상하게 한국민속촌은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유플러스 데이터로 분석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회사 유플러스. 실제 보면 한국민속촌은 작년 대비 3, 4월은 110% 정도 좀 상승한 걸 보였고요. 5월 달에는 다소 감소하다가 6월 달에는 뭐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추세상으로 보면 약간의 상승세? 하지만 뭐 전년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뭐 캐리비안 베이나 에버랜드처럼 약간은 그 추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만큼은 안 나오는 수준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이 놀이공원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놀이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도 이런 데서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것 역시, 같아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놀러 갈 때가 이런 데밖에 없었고, 맞아요. 네. 수도권 내에서는 아이들도 그렇고, 저 그 우리 애들 클 때 그 사실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버랜드 연간회원권 끊어가지고 휴가 끝나고 또 갈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네. 문 열 때 딱 기다렸다가 막 뛰어가서 5개 딱 먼저 탁탁탁 그쵸, 하고 그쵸. 탁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에버랜드 가자 뭐 이런 얘기 별로 옛날보단 안 하죠. 요즘에 그러니까 다른 놀이 할 수 있는 네. 그다음 관광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좋아지니까 그래서 저희 보면 용인시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왜냐 이게 어쨌든 사기업 우리가 이제 사기업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거기서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만 하지만 사실은 그게 만약에 사기업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잘 네. 못하면 얘가 죽으면 이런 표현은 아니지. 얘가 좀 약간 이렇게 계속 우리 생각엔 얘가 아프면 얘가 좀 아파지거나 얘가 약간 제 힘을 발휘 못하면 이게 이제 그 지자체에 되게 큰 영향을 줄 수도 그렇죠. 있고 지방세. 또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용인에 사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돈을 많이 써줘야 그럼요. 좋은데 그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로 돈을 다 쓸어 가신다. 왜냐면 이 처인구가 사실은 되게 좋은 자연의 보고 엔터테인먼트의 보고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물론 뭐 와서 돈을 많이 써주는 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유출도 그만큼 많다는 걸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실장님, 네. 자 우리가 이제 그 용인의 뭐 인구, 뭐 관광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증가를 가지고 도시를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제 인구가 보통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게 사회의 간접자본들, 네. 그런 인프라들이 네. 같이 갖춰줘야 되잖아요. 네. 뭐 지난 회에서 김포 얘기할 때도 신도시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특히 이제 교통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이제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출퇴근의 지옥을 맛보고 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네. 용인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 용인은 생각보다는 잘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용인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교통이 불편하다 또는 뭐 공공시설이나 금융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게 20세 미만의 인구수가 20만 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고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시설이 충분한가에 대한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육시설을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어린이집 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 순으로 이제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집 수는 전국 229개 중에 111등으로 평균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수가 뭐 부족하거나 너무 많거나 너무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 근데 이게 유치원으로 살짝 올라가니까 밀집도가 43등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한 개 시설당 유치원 학생 수가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초등학교가 되니까 29등, 중학교가 되니까 10등, 고등학교는 심지어 전국에서 한 개 시설당 5번째로 많은 학생 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등수는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등수잖아요. 예, 아무래도 아. 교육의 질이나 뭐 한 그 교사당 학생 수 같은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많은
학생을 커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앞서 어린이집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어린이집까지는 약간 민영이잖아요. 민간의 예. 영역이기 때문에 네. 뭐 좀 이런 얘기를 해도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가 되니까 네. 뭐 아파트 단지 옆에 이렇게 어린이집들을 계속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수용이 가능한데 네. 유치원부터는 사실 좀 약간 공적 영역이거든요. 네. 이런 데서는 충분하게 행정적 뒷받침이 되고 있지 못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케팅적으로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서 신혼 부부들이나 영유아 그 부모님들을 많이 유입을 시킨 거예요. 수지구나 기흥구 쪽으로. 그런데 이게 갈수록 피라미드 구조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숫자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경쟁적인 환경에서 진학을 위해서 좀 박터지게 싸워야 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그 있습니다. 내부에서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게 문제인데 이제 그런 학교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자 기흥구에서는 동백고, 보정고, 초당고, 기흥고, 서천고, 수지구에서는 수지고, 홍천고, 풍덕고, 현암고, 죽전고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할 거예요. 굉장히 명문이라고 불리는 고등학교들인데 서인고에서는 또 용인 외대 부설고, 배감고, 포곡고, 용인고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리려는 어떤 경향이 있고요.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기흥구에서는 동백중, 소연중, 용인 신촌중, 구성중, 초당중, 수지구는 홍천중, 이현중, 성복중, 정평중, 서원중, 용인 대덕중, 수지중, 서인구는 용인중, 용동중, 원삼중 이쪽으로 이제 대학교 진학률이 높거나 학업 성취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학교들로 학생들이 많이 밀집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집되다 보니까 경쟁. 그 인근에 또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맞습니다.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고 맞습니다. 학원도 많이 다니게 될 것이고 학원도 많이 다녀야 되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학원도 그러면 다른 뭐 서울 주변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더 많아요?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굉장히 일단 많은 편이에요. 숫자가 용인시 내에 학원, 이제 학원이라고 꼭 부를 수는 없는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시설의 수가 3,7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인구가 많으니까 학원도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전체 이제 산업의 비중에서 소상공인의 비중에서 교육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는 한 6% 정도입니다. 한 100개의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편의점도 있고 먹는 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6개 정도가 원래는 평균적이고요. 경기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개 정도가 학원이에요. 근데 용인은 100개 중에 14개가 학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학원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는 직장 가고 좀 약간 유흥적인 성격도 있고 저녁에 술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상권의 위층을 대부분 다 학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 환경 면에서도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뭐 공부를 하고 나가는 시간에 주변에서는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놀고 있는 그런 게 좀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선이 이제 퇴근하고 식당에서 혹은 이제 호프집에서 한잔 하는 이런 어른들의 동선과 네. 방과 후에 학원에 가야 되고 마치고 나오는 이 아이들의 동선이 겹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인의 교육 환경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저희가 그 용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또 용인 하면 또 빼놓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좀 있어요. 교수님 혹시 그 난개발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단어만 알아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거는 많이 듣죠. 요즘 이제 특히 이제 수도권 주변에 아니 서울 주변에 있는 그 도시에서 난개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원조가 용인이라고 용인이죠. 해요. 맞습니다. 네. 난개발 문제가 그 뭐 이제 그 용인이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쭉 확장하고 성장해 오는데 아마 그런 일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군에서 시로 바뀔 때죠. 맞습니다. 9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농림 지역을 주거 지역으로 형질 변경을 해달라는 이런 신청이 매년 한 100건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상당히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개발업자들이 싼값으로 이런 녹지를 이제 마련해가지고 이제 대단지를 개발하려면 거기에 학교도 세워야 되고 뭐 다른 뭐 그 경로당도 세워야 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그 사회 간접 이런 시설들을 좀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명의를 쪼개기 해가지고 미니 단지를 만들어서 기반 시설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난개발을 한 거죠. 소위 이제 거기서부터 난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이것들은 업자들은 당연하게 본인들이 그 최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허가권자인 시장, 또 그걸 견제하고 이렇게 관리 감독해야 될 시의회, 또 아니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한 통속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호화청사도 또 유명했었잖아요. 잘 아시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이제 호화청사는 지금은 이제 용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호화청사, 지금 청사가 지어진 게 2006년이래요. 2006년에 100만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지금 기사를 찾아보면은 이게 부지 말고 건물 올리는 데만 1,600억이 들었대요. 1,600억이 들었는데 당시에 정부 중앙청사 본관 그것보다 더 면적이 컸다고 합니다. 대단했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100만 명이 넘어 다행히 가니까 이제 뭐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의 이런 시정 운영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경전철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진짜 그 대표적인 의정부 경찰청과 더불어서 이제 대규모 이제 삽질 행정으로 이제 꼽히는데, 제가 대체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나가지 않았어도 되는데 나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보려고 좀 뒤져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직접 배상금만 8천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10년이 넘는 동안, 아니, 이게 계획이 수립이 되고, 이게 시공사와 쭉 막 소송도 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운행이 된 지 1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10년 동안 이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다 보존해주고 있는데, 이건 뭐, 최소 이제 조단이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저는, 정치가 잘못되면은 결국은 시민들이 고생한다, 이런 것도 좀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전철 처음 들어올 때 이런 얘기가 유행이었죠. 공기수송이라고. 공기수송. 사람을 수송을 해야 되는데 공기를 수송한다 그래가지고 네. 아주 유명했던 에버라인은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때 이걸 건설할 때 하루 이용 계획이 15만 몇 명이라고, 몇천 명이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이걸 지었는데, 지금 이게 인구가 100만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100만이 되고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늘었대요. 3만 명 정도 맞습니다. 된답니다. 이용객이. 그래서 나머지는 공기로. 나머지 공기가 채우고 있는 채워서. 거죠. 네. 이게 타당성도 안 나온다고, 손익분기점도 못 넘기는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 숫자면 안 되겠죠. 네, 당연히. 3만 명이라니. 또 하나 용인하면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죠. 한국의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게 95년도부터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시장이 8번째 시장이에요. 이게 작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 전 시장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7명이 한 명 빠짐없이 다 재판을 해부됐어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시장이었던 이제 백군기 시장은 좀 달라요. 여기는 좀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불구속 상태로 이제 그렇게 기소가 됐는데, 나머지 6명은 전부 뇌물로 다 구속이 돼서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아마 한국에서 유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전임시장 6명이 구속이 된 그런. 용인에 또 그런 아픈 상처가 있군요. 네, 그냥 단순히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이런 비용들을 날려버린 기회비용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다 이제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다행히 지금 인구가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거대한 대기업들도 좀 들어와서 또 세수가 좀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부담을 하는 거지, 만약에 정체되어 있는 도시였다라면은 여기는 큰일 날 뻔했죠. 자, 오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용인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세 분 전문가들께서 본인의 전문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용인은 어떻다, 그리고 내 관점에서는 용인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들 한 말씀씩 해주시죠. 자, 주시태 실장님. 예,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용인은 생각보다 사회 인프라는 괜찮은 편이다. 그래서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역 그리고 정류장 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교통으로 이용하기에는 편리한 지역인데다가 또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동시에 지나서 동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기도 편한 그런 교통 인프라도 가지고 있고요. 또 공공금융, 뭐 의원, 뭐 이런 의료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충분한 편입니다.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가장 많은 도시인데 학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경쟁적인 환경에 몰리는 그런 현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용인을 차를 타고 지나가니까 옆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엄마 행복의 도시 용인.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 행복? 근데 저런 캐치프레이즈를 잡아서 뭔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까? 그래서 처음에 약간 부정적이었는데 계속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엄마들이 굉장히 불행한 도시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겠네요. 그렇죠. 엄마 행복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얘기인데. 잡았다는 거니까 그럼 엄마 그만큼 좀 불행한 지역인가? 근데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진학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다들 이제 수험생 부모님이 얼마나 그 마음 고생을 하시겠어요. 또 반대로 아이들도 행복해야죠. 아이들도 행복해야 엄마가 행복한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지역의 어떤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엄마들한테는 약간 좀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수험생을 기르는 엄마들의 마음을 좀 만져줄 수 있는 쇼핑시설 또는 문화시설 같은 것들을 좀 확충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아이들한테는 쇼핑하면 마음이 좀 풀려요. 아유,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좀 풀 때가 필요한데 네. 쇼핑만 한 게 없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이들한테는 스포츠나 여가 시설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용인대 학교 하면은 그렇죠. 어떤 게 좀 떠오르시냐면 유도나 태권도나 우리나라 국가대표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스포츠 강 도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생각보다 스포츠 단 하나가 없습니다. 축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 축구단이 농구단, 없어요? 농구단이 여자 농구단이 하나 있는데 프로축구단, 프로야구. 생각해 보면 수원 같은 도시에는 뭐 야구단도 있고 축구단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경기장도 있고. 근데 그런 시설들이 용인에는 왜 없는지. 수원하고 이렇게 비교하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좀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확충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내가 거주하고 있는 용인에 대한 소속감도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주변 또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엄마들이 좀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너무 이제 여가 오락시설 늘리면 또 이제 특목고나 뭐 이런 거 세워주겠다고 하시는 분들보다 이런 이제 오락시설 세워준다고 하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의 뭐 표만 위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사회 발전이나 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늘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수 책임님. 네. 저는 유도인구 관점에서 용인시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아까는 이제 거주인구와 유도인구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주말과 주중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보통 다른 파주나 이런 데는 주말이 좀 더 사람이 많아지고, 주중은 뭐 작고, 이런 구조인데, 특이하게 용인은 주중과 주말이 거의 차이가 없는, 뭐 처인구 정도만 약간의 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옮겨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는 나는데 전체적으로는 주중과 주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해주신 뭐 경제적에서 뭐 소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제가 요즘 뭐 유도인구도 하면서 문화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문화 박물관이나 전시관들의 저 유도인구를 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강릉 아르떼 미술관을 좀 갔다 왔습니다. 강 저 끝에 있는 미술관 딱 하나 있는 건데, 사람이 얼마나 가겠니? 하고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17,000원 정도 하는 꽤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많으신 분들이 와서 관람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문화시설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유동인구에 대한 변화들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용인시에 있는 미술관들을 봤더니, 호암미술관, 한국미술관, 뭐 백남준 아트센터, 이렇게 좀 알려진 미술관이나 박물관 포함해서 한 20개 정도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가 이번에 꼭 호암미술관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 컨텐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드웨어들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문화라는 소프트웨어를 좀 옮겨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다면 사람들도 많이 오고 말씀하신 스트레스 좀 풀고 주변에 뭐 경제까지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문화와 연계되어 있는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한 발전, 어떤 지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교수님, 이제 우리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 분석 컨설턴트, 이제 컨설턴트로서 현상을 진단해 주셨고 원인을 말씀해 주셨고, 자, 처방을 해 주십시오. 용인은 어떠해야 됩니까, 교수님?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출마하시게요? 아니요. 내년 여기 여기는 보시는 총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감히. 내년에 네. 내가 만약에 용인 쪽에 출마를 출마하실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 그냥 드리는 거죠. 네, 예. 역시. 네. 지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지금 철철 넘치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넘쳐 흐르는 걸 넘치지 않게 이 안으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 괜찮을지 모르겠네. 수도꼭지를 잠그자. 수도꼭지를 잠그자. 이게 근데 이게 잘못하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나오는 걸 막자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는요. 새고 있는 걸 물이 막 너무 넘쳐나니까 이게 밖으로 새는 거야. 그걸 안으로 잘 아무리면 네. 예, 이 용인의 엄청난 삶의 질이 더 폭발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용인시 인구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에버랜드 같은 너무 좋은 인프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게 너무 이 소비력이 세니까 이걸 딴 데 갔다가 이렇게 유출이, 그러니까 사실 유입에 비해서 유출적으로 손해를 보는 지역이다. 뭐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기흥구는 용인시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삼성전자 등 다양한 소매 업종이 또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포시처럼 소매 공원도 무지하게 높은데 문제는 나머지 업종에선 유출이 상당히 심하다. 특히 그게 이제 수원 영통이나 화성이나 강남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수지구는요 기흥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교육비 공헌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또 역시 다른 건 완전히 바닥 수준이에요. 왜 그러나 봤더니 또 역시 이분들은 분당 쪽에 많이 가서 소비를 하고 계시고요. 자, 처인구,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이제 아마 각자 이 국회의원들 간에 지역구가 다 다르니까. 근데 이 용인에서 볼 땐 이 처인구가 상당히 중요한 집중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처인구를 말씀하시네요. 네, 왜냐면 인구는 적은데 뭐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애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여기가 소비 공헌도는 이 용인시 3개 구 중에 얘가 1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된 그 유입이 다른 지역으로는 전혀 연계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만 소비가 그렇죠. 일어나고 그 안에서 짧고 굵게 딱 소비가 일어나고 딱 봐. 연계가 지역사회 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를 찾는 고객들이 이 용인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알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뭐 이런 마케팅이 좀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막 철철 넘치고 있는 이 물을 잘 가두어서 정말 좋은 복지 지역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빅데이터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용인을 들여다봤습니다. 방금 김영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인은 입지, 그리고 인구, 그리고 자연 환경, 이런 인프라가 너무나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자원들을 잘 조화롭게 버무려서 이걸 또 그 용인의 미래를 설계해야 될 이런 정치인들이 그동안 제 역할 잘 못한 것 같아요. 앞서 뭐 우리가 얘기 중에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용인시의 그 전임 시장 6명이 구속 수감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좋은 입지를 가지고 어떻게 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한 손에는 포크와 한 손에는 나이프를 들고 어떻게 이걸 잘 쪼개서 이렇게 레벨을 불릴까 이런 데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용인이 정치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아직 잠재되어 있는 그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얼마 전에 그 용인에 그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용인이 앞으로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거기에 또 좋은 정치인들을 잘 만나서 잘 뽑아서 용인의 미래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